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따끈따끈한 책, 새로운 책을 들고 왔어요. 장안의 화제인 책이기도 한데요. 꿈꾸는 의사 김석 원장의 자녀 행복 교육 로드맵, 아빠의 교육법, 지은이 김석, 영감자 공성애. 대한민국 아빠들이 꼭 읽어야 할 자녀 양육 노하우 76. 자존감 높은 아이, 인성 좋은 아이로 자라게 하는 소통의 기술. 스마트폰 시대 사춘기 자녀와 웃으며 공부하는 법. 서교 출판사.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꼭 읽어야 할 책이지만 또 일반적인 성인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적극 추천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내 삶에 던져진 물음표. 2011년 나는 5살, 7살 두 아들을 두고 있었다. 하루는 병원 후배가 주말에 아내가 외출하면 아들을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 나는 아버지 노릇 선배로서 그까이 거 하면서 나의 노하우를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단 아내가 나가면 아이들을 오라고 한 다음에 물어봐라. 점심 뭐 먹을래? 대부분 짜장면이라고 한다. 그걸 시켜주면 된다. 그런 다음에 게임이나 만화책을 읽으라고 하고 나는 낮잠을 즐긴다. 낮잠에서 깨어나 TV를 좀 보다가 다시 아이들에게 묻는다. 저녁은 뭐 먹을래? 원하는 걸 또 시켜주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매우 배고프다고 할 때 시켜줘야 해. 그래야 투정 부리지 않고 많이 먹고 아내가 돌아왔을 때 애들 밥 배불리 잘 먹였다고 당당할 수 있다. 팁 추가. 양치와 잠옷 갈아입히기는 미리 해놓아야 해. 잠든 다음에 깨워서 시키자면 힘들다. 미리 다 시켜놓고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잠들어 있으면 그때 침대에 데려다 눕히면 임무 완수. 의기양양하게 노하우 전수를 마쳤다. 그런데 감사할 줄 알았던 후배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다. 선배, 그 정도면 이건 완전 아동학대 수준인데? 무슨 소리야? 애들은 저희들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의식주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완벽하게 돌보았는데 아동학대라니? 당치 않은 소리. 대한민국 아빠 중에 이 정도 하는 남자는 많지 않을걸? 의사라는 바쁜 직업과 사회생활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남자라는 현실에서 스스로 합리화를 했지만 후배의 말은 내게 작은 물음표로 남았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말인가? 솔직히 내가 한 것은 아빠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더 이상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삶에 더 큰 물음표가 꽂히는 날은 기어이 찾아오고야 말았다. 엄마는 나를 챙겨주니까 좋고, 냉장고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좋고, 소파는 편히 앉아서 쉴 수 있으니까 좋고, 그런데 아빠는 인터넷에서 어떤 아이가 썼다는 글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너를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빠가 돈을 벌어오는 덕분이고, 냉장고의 음식도 아빠가 돈을 벌어야 채워지는 것이고, 편히 쉴 수 있는 소파도 아빠가 번 돈으로 마련한 거란 말이야. 그 돈을 벌려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지 너희는 상상도 하지 못할걸?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물음표가 내내 마음에 걸렸다. 마음속 물음표는 어느새 아들들의 눈으로 내 삶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고향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어 회식이 많았다. 병원 회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모임, 지역 의사 모임, 골프 동호회 모임, 대학교 동문회 모임 등 정말 회식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어떤 주에는 6일 연속 회식이 잡힌 적도 있었다. 그때 아들들한테 얻은 별명이 6연속 회식이다. 주말에 하루 집에 있는 날은 몸이 피곤해서 눕고만 싶지 아이들과 놀아주기가 쉽지 않았다. 놀아주려고 해도 5분 정도 지나면 누워서 놀아주는 아빠가 되어 있었다.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8시까지 골프 연습장을 갔다가 출근했다. 2010년, 이제 6살이 된 아들은 아빠의 직업이 무엇인 줄을 몰랐다. 아빠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에 아빠는 골프 치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할 정도였다. 나로서는 취미생활인 골프가 아이의 눈에는 본업을 능가하는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는 없었다. 아이들 관점에서 아빠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나는 늘 부재 중이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나만 보면 놀아달라고 매달리고 나는 놀아주는 일이 부담스러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래, 놀아주자. 결심하기는 했으나 결코 쉽지 않았다. 이미 어른이 된 나는 아이와 노는 일이 어려웠다. 매우 힘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마음의 부담만 늘어가던 무렵 나보다 아들을 먼저 키운 선배를 만났다. 도대체 몇 살 때까지 놀아줘야 하는지 이 부담에서 벗어날 날은 언제쯤일지 물어보았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쿠.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이 남은 거야? 길어도 너무 길었다. 그런데 선배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돼봐라. 아빠는 안중에도 없어. 그때부터는 친구들이 더 좋거든. 너 지금 애들하고 안 놀면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 천년만년 매달릴 줄 알았던 아이들이 더는 나에게 눈길조차 안 준다. 외로움이 확 밀려왔다. 매달리고 기다려도 충족이 안 되는 아빠에게 아이들도 이런 외로움을 느꼈을까? 나는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하는데. 후회할걸? 선배의 마지막 말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다.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이다 보니 초등학교 4학년까지가 그리 멀다고만 할 건 아니었다. 11살을 고비로 사춘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아들은 아버지한테서 점점 더 멀어질 것이 뻔했다. 나는 왜 아이들과 노는 일이 힘든 것일까? 첫째 수는 내과 레지던트 2년차 때 태어났다. 아내는 본가와 처가가 있는 제주도에서 해산했다. 나는 서울에서 6개월 정도 떨어져서 살았다. 둘째 현이는 내과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 시험 볼 때 태어나서 역시 6개월 정도 떨어져서 살았다. 처음부터 몸으로 육아 부딪히면서 성장 과정을 함께한 것이 아니다 보니 아이들과 노는 일이 낯설었고 즐겁거나 설레지 않았던 것 같았다. 사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나 성장한 나는 맞으라는 부담감으로 동생들에게 늘 잔소리를 하는 형이었지. 같이 놀아주는 자상한 형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보다 어린 사람과 아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다. 의과대학을 다닐 때도 유일하게 제 시험을 본 과목이 수학과 과목일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인생에서 소중한 무언가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듯한 나날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들이 나를 깨웠다. 손에는 팽이가 들려 있었다. 함께 팽이놀이를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나는 잠결에 1시간만 있다가 하고는 다시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 놀아줄 거냐고 물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팽이를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 내가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에 진짜 열정을 다해서 같이 놀아주었다.
진심으로 놀아주니 어느 순간 나도 그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너무 즐거웠다.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놀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나와 놀아주고 있었다. 아이가 나에게 놀아주기를 청한 것은 심심해서만이 아니었다. 아이는 관계 맺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통을 원하고 있었다.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니까, 아빠니까. 그런데 나는 그걸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늦은 밤에 귀가해도 기다렸다가 아빠 언제 놀아줄 거야 하고 묻던 아들. 그럴 때마다 놀아줄게 하고는 무심코 지나치곤 했던 나. 지금 순간을 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 시간이 돌아오지 않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차차 변해갔다. 아들들이랑 노는 일이 즐거워졌고 회식을 일찍 끝내고 집에 들어갈 때면 아들들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자녀 양육서를 찾아 읽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교감하는 아빠로 아내와 아이들과 삶을 하루하루 채워가는 철든 남자로 성장해 가기 시작했다. 아들 키우기 힘든 세상이라지만 나는 아들들과 사는 것이 점점 쉽고 재미있어졌다. 2021년 이제 수는 고등학생, 현은 중학생이다. 초등학교 4학년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아들의 스마트폰에 아빠 전화는 이렇게 뜬다. 잘 놀아주는 아빠. 그렇다. 바쁜 남자로 사는 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이제는 안다. 아들아, 고맙다. 나랑 놀아줘서.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하단다. 이 책은 지난 8년간 내가 아들들과 하루하루 몸으로 부딪혀 살면서 얻은 깨알 같은 노하우를 담은 것이다. 내가 그랬듯이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 막막한 한국의 아빠들에게 대방출하고자 한다.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기에 효과가 확실하지 않을까 싶다. 아들들과 노는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는 아빠들에게 더 늦기 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속상한 아들도 없고 독박육아로 힘든 엄마도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다. 서귀포에서 지은이.